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할 작품은요, 백석의 수라라는 시입니다. 이 백석의 수라라는 시를 읽으면은 이 백석이라는 시인을 지금은 만날 수 없지만 왠지 그 백석의 마음이 절절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서 좀 슬퍼지는 그런 느낌을 받곤 합니다. 이 백석의 수라는요, 사슴이라는 백석의 시집에 실렸습니다. 이 사슴은 1936년에 이제 발간이 되었고요. 이 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일상적이고 경험적인 그런 화자의 심리가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이 수라라는 제목을 한번 공부를 해볼까요? 이 수라는 바로 불교 용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아수라장을 봤나? 라는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이 아수라 할 때 이 수라가 바로 이 백석에서 말하는 수라입니다. 수라는 어떤 것이냐면요. 불교에서 이제 구계라고 하죠. 지옥, 악귀, 축생, 수라, 인간, 천상, 성문, 영각, 보살의 이 9세계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구계인데 그 중에서 짐승, 즉 가축이 다시 태어나는 걸 이제 축생이라고 하는데, 축생의 과정 다음에 수라의 과정을 거쳐서 인간으로 태어나게 된다고 이제 불교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라는요, 어떤 거냐면 하늘에서 쫓겨난 사람들의 세계입니다. 이 하늘에서 쫓겨난 사람들의 이 세계 자체가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끔찍하게 흩어져 있는 그런 현장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수라가 바로 이 아수라의 약칭으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먼저 파악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수라의 이 제목의 의미를 알았으니까 이 시의 내용이 아마도 기쁨과 긍정보다는 슬픔과 약간 고통에 더 가깝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자, 그러면 전문을 다 읽었다는 전제하에 저랑 같이 수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연을 보면요, 거미 새끼 하나 방바닥에 날인 것을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문 밖으로 쓸어버린다. 차디찬 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화자 나의 일상적인 경험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의 대상이 바로 무엇인가요? 바로 이 시적 대상이 거미 새끼 하나예요. 자, 내가 방바닥을 보니까 작은 거미 새끼 하나가 방바닥에 기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아무 생각이 이씨 없이 어디로? 문 밖으로 쓸어버려요. 자, 이때 화자의 감정이 어때요? 감정이 무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는 얘기가 차디찬 밤이다 라는 이런 촉각적인 심상의 시간적 배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구의 의미는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인가 새끼거미 쓸려나간 곳에 어떤 거미가, 큰 거미가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나가 아까는 이렇게 무심하게 아무 생각 없이 문 밖으로 거미 새끼 하나 쓸어버렸는데 가슴이 어때? 짜릿하다. 이거는 뭐냐면 화자의 심경이 변화한 거예요. 왜? 나는 또 큰 거미를 쓸어 문 밖으로 버리며 찬바퀴라도 새끼 있는 데로 가라고 하며 서러워한다 라고 나오죠. 아, 그랬을 때 이 거미 새끼는 누구의 거미야? 이 큰 거미의 사람으로 따지면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거미 가족의 해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아무 생각 없이 쓸어버렸던 것 때문에 내 마음에 가슴이 짜릿할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여기서는 이 거미 가족에 내가 공감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화자의 심리가 어떻게 나와요? 서러워한다니까 서러움으로 변화하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이 알아놔야 되는 게요, 이 백석 시인의 시를 보다 보면 굉장히 이 백석 시인의 마음이 순수하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왜 이 화자가 이 거미들한테 공감할 수 있나 라고 생각을 하면, 이 공감이라는 건 이 거미들이 굉장히 불쌍해진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 새끼거미라는 건 어찌됐든 간에 거미를 의인화했어요. 그건 곧 뭐냐면
거미 가족들이 해체되는 것을 나의 가족이 해체되고 내가 홀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고도 감정을 이입했고, 나는 곧 일제강점기에 살고 있는 어떤 한 개인이지만 그 백석 시인 같은 입장, 그 다음에 이렇게 가족과 해체되어서 홀로 떨어져서 사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너무 많았던 거야. 그래서 이 거미 가족은 그 당시에 일제강점기를 살아있던 민족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렇게 해서 아린 가슴이 싹기도 전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는 이제 새끼 거미랑 어미 거미가 밖으로 나간 거죠. 그래서 마음이 아파. 그게 싹기도 전이라는 거는 긴장이나 화가 풀려 마음이 가라앉기도 전이다 라고 계속 마음을 아파하고 있어요. 근데 어디서 좁쌀만한 아래서 가재 깨인 듯한 발이 채 서지도 못한 무척 작은 새끼 거미가 이번엔 큰 거미 없어진 곳으로 와서 아물거린다 라고 나왔어. 이 거미 2마리를 내보냈는데 말 그대로 차디찬 밤에 축생을 한 거잖아요. 근데 요 마음이 식기도 전에 어디서 좁쌀만한 아래서 가재 깨인 듯한 발이 채 서지도 못한 요 무척 작은 거미가 이번에는 큰 거미 없어진 곳으로 와서 아물거려. 그래서 나는 가슴이 메이는 듯한 거야.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 아무 생각 없던 나의 느낌이 가슴이 짜릿하고,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가슴이 이제 메이는 거야. 내 손에 오르기라도 하라고. 왜? 혼자 걷지 못하니까. 나는 손을 내어미나 분명히 울고불고한 이 작은 것을 의인화가 돼 있죠. 나를 무소히 달아나 버리면 날 어떻게 해야 돼? 서럽게 한다. 그래서 여기서 화자의 심정이 또 나옵니다. 뭐예요? 서러움. 그래서 나는 이 작은 것을, 이 아물거리는 요 작은 새끼 거미를 고이 보드라운 종이에 받아 또 문 밖으로 버리며 이것이 엄마와 누나나 형이 가까이 이것을 걱정을 하고 있다가, 이것이 누구야? 요 작은 거미죠. 쉬 만나기만 했으면 좋으련만 하고 어떻게 해야 돼? 슬퍼한다 라고 해서 뭔가 걱정을 하고 슬퍼하는 화자의 그런 심리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시는요, 거미를 통해서 화자가 누구? 자신의 엄마, 누나, 형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해체된 가족 공동체에 대한 슬픔을 거미 가족이라는 대상을 활용해서 대신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런 화자의 감정이 어떻게 변한다? 점층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 점층적이라는 거는 뭐냐면 점점 작은 것에서 크게 되는 거죠. 내가 무심했다가 서러웠다가 굉장히 걱정되고 슬퍼지는 이런 화자의 감정 변화가 여기서 이제 포인트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아놔야 될 게요. 이렇게 문 밖으로 내보내는 것 자체가 이제 축생을 하는 그 주체가 바로 화자지만, 이 거미 가족을 문 밖으로 내보냄으로써 이들 해체된 가족 공동체가 만날 수 있게 되는 뭔가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미래를 기원했다는 건 그만큼 이 화자 또한 해체된 민족 공동체가 결국에는 이제 일제강점기를 벗어나서 회복되기를 바라는 거를 소망했다. 이렇게까지 확장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여기 차디찬 밤이다 이걸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린다고 했잖아요. 이 차디찬 밤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거미 가족의 어떤 비극성을 나타내는데, 이건 거미 가족의 비극성 뿐만 아니라 어떤 거? 실현과 고통의 상황인 일제 강점기 현실까지도 상징을 하는 그런 시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 같은 경우는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일제강점기는 주로 밤으로 많이 상징이 됐고, 또 백석의 그런 특유의 그런 문체, 그리고 백석이라는 시인 자체가 본인이 가족과 해체되어서 떠돌아다니면서 시를 쓰거나 그런 외로움이나 슬픔이나 고독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시에서. 그래서 이 시 자체의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이 시를 보면은 공부를 떠나서
마음이 조금 아련아련해지는 그런 게 있거든요. 이 백석이라는 사람이 일제강점기 시절에 이제 홀로 추운 데에서 살면서 거미를 보고서 나의 가족을 떠올렸을 그 심정을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끔찍하게 흩어져 있는 아수라 같은 상황을 지냈을까. 일제강점기 때 우리 민족이 정말 하늘에서 쫓겨난 사람들의 세계라고 했잖아요. 우리 국토인데 나의 고향을 떠나가지고 이런 만주나 뭐 연해주나 이런 데로 정말 거미 새끼가 차디찬 밤에 문 밖으로 쓸려 나간 것처럼 우리 민족도 이렇게 쓸려 나갔던 그런 것을 이제 비유를 한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라라는 것도 가족이 함께 지내지 못하는 우리 민족의 비극적 현실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상징적으로 나타낸 제목이라는 것도 이 시를 감상하고 나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안녕.